죽음 부른 어깨빵입니다. 홍 기자, 이게 먹는 빵은 아니죠? 네, 그 속칭 그 어깨빵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깨가 서로 부딪힐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약간 좋은 표준어의 표현은 아닌데 그렇죠. 그런데 이 표현이 그러니까 사실 어깨가 부딪히면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. 그런데 실제로 시비가 붙었어요.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벌이다가 사람이 숨졌습니다. 큰 사건으로 번진 사건입니다. 지금 사파가 나오고 있는데요. 처음에는 강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서울에서 3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어깨를 부딪혔습니다. 그래서 말싸움을 시작했는데요. 그 다음에 50대 남성이 그 다음에 30대 남성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좀 했어요. 그랬더니 30대가 화가 나서 50대 남성을 완전히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. 교수님, 일단 저희가 어깨빵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일단 속된 표현이지만 계속 좀 써보겠습니다. 양해해 주시고요. 이 어깨빵이 주먹 다툼으로 번져서 결국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건데, 저도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길을 부딪힐 수 있죠.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면 될 수도 있을 일인데 말이죠. 이런 형태의 범죄는 여성들 사이에서는 발생이 안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? 이제 옛날에 조직 폭력배들을 또 다른 속어로 어깨들이다. 또 일본 외말로 하면은 가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어깨빵이라는 거는 이제 새로 생긴 용어인데 남성들끼리 이 어깨를 갖다가 쫙 펴고 가다가 탁 부딪히는 그 순간에 그건 뭐냐면 자기가 확보를 하고 있는 이 공간이 침해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난 2019년에도 부산에서 20대 남성이 어깨 부딪혔다. 그래가지고 자기 문신한 거 보여주고 그런 수법으로 14명을 갖다 폭행을 한 적도 있었고요. 2020년에는 안산에서 50대가 술에 취해서 어깨 부딪혔다.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흉기로 사람을 살해한 일도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이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주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. 자, 이 기자,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어깨를 두 남자가 부딪혔어요. 그런데 먼저 50대 남성이 30대 남성을 너 지금 내 어깨 부딪혔어 하면서 끌고 가서 먼저 때렸어요. 자,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 30대 남성이 나중에 이제 폭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비극적인 상황으로 종결이 된 거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요. 이 50대 남성 이 사건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하지만 치료를 받던 중에 머리 손상과 합병증으로 사망을 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. 결국 상해 사건에서 상해 치사 사건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어떤 주장을 폈습니까? 폭행 사실은 인정했어요. 그런데 내가 살인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예측을 못했다. 숨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카드를 꺼냅니다. 그동안 사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이 말했던 심신미약 카드를 꺼냈습니다. 난 너무 그때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. 자, 변호사님, 근데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이 30대 남성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우호적일 수 있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. 왜냐하면 먼저 맞았다. 네. 먼저 머리를 머리채를 해서 잡혔었죠. 끌려가서 골목에서 먼저 맞았는데 이 정당방위도 좀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. 일단은 정당방위는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누구한테 먼저 맞으면 그다음에 내가 때리면 정당방위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거기에서 때리는 순간 또 다른 공격행위이기 때문에 싸움의 경우에는 정당방위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쉽게 말해서 먼저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에서는 사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이 남성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 술에 너무 많이 취해 있었다. 심신미약 주장.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술 마시고 폭행 사건이 일어나거나 강력 사건이 일어나면 심신미약 인정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. 예. 술을 마시면서 내가 누군가를 때린다는 사실을 아예 인지를 못한 건 아니잖아요.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얼굴로 때렸는데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. 그럼 내가 때린 건 때린 거지만 사망은 내가 이 사람이 죽을 것까지 몰랐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죄명이 상해치사죄로 박혀버려요. 근데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탁 밀었는데 하필 옆에 있는 돌에 걸려서 넘어져서 사망했어요. 그럼 그것까지 제가 예상하기 어렵잖아요. 그렇죠. 이런 경우에는 사망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 묻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 경우에 과연 상해치사죄가 되느냐 상해죄가 되느냐인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맞은 부위, 때린 부위를 중요시했습니다. 얼굴, 머리를
주먹으로 강타할 경우에는 이쪽에 신경도 많이 몰려 있고 충분히 사람이 강하게 가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건 예견할 수 있다. 그래서 결국 이 남성의 주장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자, 이 기자 그런데 말이죠.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. 예, 일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왔는데요. 일단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이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죄질이 안 좋은 범죄라고는 했습니다. 다만 유리한 양형 요소가 이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. 이 숨진 50대 남성의 가족들이 이런 의사를 밝혔고요. 또 피해 보상을 위해서 유족에게 어느 정도 일정 금원,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정 금원을 지급했고요.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일단 본인이 피고인이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서 이를 대항할 의도로 폭행이 시작된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 자, 지금 이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행유예가 나온 배경, 변호사님 일단 뭐 앞서 저도 말씀드렸던 그 먼저 맞은 거, 네. 그리고 또 뭐 일정 금원이라고는 했지만 3억 1천만 원, 상당히 뭐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사실 양형 요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합의입니다. 물론 피해자는 사망했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족들인데 유족들이 쉽게 말해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양형에 굉장히 많이 참작이 됩니다. 거기다 아까 3억 1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합의를 했다라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요소. 또 하나는 어떤 과정에서 이런 폭행이 일어나서 사망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 3세 남성이 그냥 먼저 시비를 걸어서 이 50대 남성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 사망했다면 아무리 합의해도 실형 나옵니다. 하지만 이 경우에는 시작의 단초는 이 피해자가 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작된 거고요. 또 많은 분들이 그럼 이거 정당방위는 안 되지만 과잉방위라 좀 감형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. 그냥 말 그대로 본인이 스스로 공격을 하고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계속 폭행을 간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과잉방위나 정당방위하고는 좀 무관하고요.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유, 아까 말씀드린 합의하고 또 하나는 이 폭행이 처음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두 가지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교수님 정말 저런 속된 표현으로 어깨빵 상황이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, 이걸 보고 계시는 가족 여러분들한테 벌어진다.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? 첫째는 어깨빵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러고 다녀야 되나요? 아니요, 그게 아니라 주의를 봐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, 술을 많이 마시고 막 시비를 걸 것 같이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을 좀 피해가는 게 좋아요. 우리가 옛날부터 뭐 이렇게 꼭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. 옛날부터 지는 게 이기는 거다. 지는 게 이기는 거다. 지는 게 이기는 예, 거다. 그러니까 거기서 뭐 같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 나 건드리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. 자,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? 사람 사망했죠. 본인 범죄자 됐죠. 3억 1천만 원 날아갔죠. 그 주위 사람들 식구들 포함해서 가족들 엄청난 고통 주지 않았습니까? 그것만 딱 참으면 되는 것을 그걸 못 참고 아마 이분 엄청나게 지금 후회를 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. 그러겠죠. 자, 피해 가십시오. 그게 지금 오 교수님이 제시해준 방법입니다. 자,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